네, 엉클즈의 돈돈 5060 인생계획하기. 네, 그중에서 4대 보험 얘기 중 건강보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앞 시간에 지역 건강보험으로 퇴직한 이후에는 옮겨오게 되는데 건강보험료 계산이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부과된다. 소득은 어떻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재산과 관련된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주택, 건축물, 토지, 항공기, 또 전월세 보증금 뭐 이런 주거나 살고 있는 어떤 부동산 관련된 개념, 뭐 전세금도 네, 부동산과 관련된 개념이 좀 섞인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만 부과하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예금, 적금 또는 주식 또는 채권 또는 펀드, 보험 이런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재산 점수로 반영하지 않는다. 반영하지 않는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부동산 성격이 있는 전월세 보증금 이런 것만 환산하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이런 것들은 금액이 아무리 커도 반영하지 않는다. 대신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이자하고 배당이 있죠. 이자, 배당. 이 이자하고 배당은 앞에 말씀드린 소득 점수에 소득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이 넘으면 넘는 금액이 아니라 이자 배당 소득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부과한다는 것도 아울러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전부 다 시가의 변동이 있잖아요. 뭐 주택, 건축물, 토지 이런 것들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100% 반영하는 게 아니라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은 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6, 70% 정도 되는데 뭐 그것의 일정 비율, 공정시작 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해가지고 반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낮게 평가를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60%, 건축물 토지는 70%, 선박항공에는 100%지만 전월세 보증금 같은 경우도 보증금 더하기 그다음에 월세를 한 3년 좀 넘는 월세를 합한 것에 30%. 그러니까 그래서 뭐 1,000만 원에 한 달에 100만 원 낸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 곱하기 100만 원씩 4,000만 원이죠. 5,000만 원에서 30%니까 1,500만 원 정도밖에 평가하지 않는 거죠. 천에 50만 원 월세를 사는 사람 경우도 뭐 1,500만 원 정도로밖에 평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뭐 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부담이 되게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온 점수에 대해서 재산과표를 일괄적으로 1억 원을 빼줍니다. 재산과표 공제라는 걸 적용해서 1억 원을 빼주는데 작년까지는 5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 1억 원을 공제해 주고요. 그다음에 부채도 일정 부분 공제했는데 살고 있는 주거주택에 관련돼서요. 무주택자는 뭐 전월세 보증금이죠. 그것에 1억 8천만 원 한도로 그다음에 1주택자는 5천만 원 한도로 일정 비율을 적용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그 경우의 수마다 금액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고요. 소유권에 따라서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기준으로 11월부터 다음에 10월까지 이것도 또 그 반영하는 시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집 팔았는데 그랬는데 7월 달에 팔았는데 6월 1일 기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재산보험료로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가서 바로 조정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6월 1일 기준으로 6월 1일 기준으로 그, 부과를 재산세 부과를 하는데 6월 1일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 7월 1일 날 팔았어요. 그러면 사실 현재 10월 11월 달 부과할 때는 건물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보험료는 반영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가서 얘기를 하면 조정 신청을 하면 없는 걸로 다시 변동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이죠. 더군다나 1주택자인 경우는 공정가격비율이 더 낮아져서 3억 이하인 경우는 40%, 그다음에 6억 이하인 경우는 45% 이렇게 더 살고 있는 실거주형 주택에 대해서는 더 많은 비율로 적용 보험료의 부담을 줄여준다. 자동차 점수는 2024년도 폐지했습니다. 2023년도까지는 뭐
한 대당 잔존가치 기준으로 4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이상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따른 건강보험료도 부과했었는데 지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과 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어느 정도 나올까 그러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가지고 요 순서대로 민원 625 개인 민원 보험료 조회 신청 4대 보험료 계산하기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이 로그인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이 표처럼 개인 민원 보험료 조회 신청 4대 보험료 계산하기 지역보험료 계산하기 이렇게 따라서 들어가시면 모의 계산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소득이나 재산 여러분들이 있는 실제를 알고 계신 거를 한번 넣어서 입력해 보시면 내가 보험료가 이 정도 부과되겠구나 그리고 한번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이게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공시가격의 일정 공정가액 비율을 곱하고 소득도 뭐는 차감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모의 계산이지 실제로 내가 퇴직 후에 바로 부과되는 점수에 대해서는 방문을 하셔가지고 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역 건강보험공단을 가셔가지고 내 신분증을 내밀고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직접 가셔가지고 직접 방문해가지고 내 건강보험료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지 이 모의 계산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나오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단정 지으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또 그것도 좀 힘드신 분들은 대충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한번 그 모의 계산한 것들을 한번 가지고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예시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200만 원 해가지고 연간 2,400만 원 받으시죠? 이거는 이제 소득 점수로 환산이 되겠죠? 연금 소득은 50% 반영되기 때문에 2,400만 원에 50% 반영하는 걸로 했고요. 거기서 336만 원을 빼고 그다음에 0.2835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소득에 따른 가산 점수가 되겠죠. 그래서 가산 점수에다가 기본 점수 95점을 더하면 이 케이스에 나오시는 예시에 듣는 이분은 소득 점수가 340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재산은 공시가격 기준 공정가액 비율을 반영하는 걸로 일괄공제까지 하면 1억 원을 빼고 나니까 10억 원이 나온다고 가정했습니다. 주택 부채는 없다고 가정하고요. 그러면 여기 10억 원인 경우에 이렇게 등급이 60개의 등급이 있는데 이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재산 점수는 1041점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점수 340점, 재산 점수 1041점 그거를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약 28만 7천 원 거기다가 장기요양보험료 3만 6천 원 포함해가지고 총 건강보험료, 지역건강보험료가 32만 4천 원 정도 부과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재산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거나 또 소득이 많다고 하시는 분은 이거보다 뭐 더 많아질 수도 있죠. 사실 지역건강보험의 최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400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거니까요. 뭐 일반적인 경우는 내가 집이 있고 뭐 그다음에 연금 소득이 이 정도 있는 경우에 이 정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료의 산출 가는 과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거나 또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다르게 나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건강보험료에 따른 선택을 몇 개를 하실 수 있는 그, 그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건강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한 세 단계에서 현재 직장건강료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급여 명세서에서 본인 부담분의 건강보험료가 얼마 정도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최근 지난달 급여에서 받은 건강보험료가 내 부담하는 부분이 30만 원이다. 30만 원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건강보험료를 그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주민등록상 가족 단위 납부 예정인 개인별 지역 건강보험료를 확인해 보셔야죠.
아, 내가 퇴직하고 나면 어, 뭐 배우자와 자녀들 그중에서 이제 직장 건강보험에 해당되거나 피부양자로 빠질 수 있는 사람은 빼고 내가 부담할 건강보험료가 이게 어느 정도 나올까 확인해 봤더니 40만 원이 나왔다. 또는 20만 원이 나왔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던 30만 원에 비해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 있는데 이것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네 가지가 있어서 그 네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적게 나왔습니다. 적게 나와서 아 건강보험료를 안 낼 수는 없는 거니까 직장 건강보험료보다 지역 건강보험료가 적게 나왔고 뭐 납부할 만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거죠. 그냥 고지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뭐그 신경 쓰실 거 없는 상황인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할까? 그리고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피부양자를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 2천만 원, 월 200만 원씩만 받아도 2,400만 원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피부양자가 원래부터 안 되고요. 뭐 조기연금이라든가 아니면 아슬아슬하게 2천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도 물가에 따라서 매년 오르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곧 탈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시 방편이지 계속 피부양자로 등재되면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확인은 해보시지만 여기에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말고 피부양자가 등재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하는 건데 임의 계속 가입은 여러분들이 회사 다닐 때 납부하시던 직장 건강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30만 원. 예를 들어서 40만 원이 내가 지역 건강보험으로 나왔으면 이거 부담된다. 그러면 회사 다닐 때 내시던 30만 원을 3년 동안 3년 36개월 동안 계속 36개월 동안 계속 앞으로도 이걸로 지역 건강보험료를 대신할 수 있는 금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을 드리는 거죠. 이건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도 있고 선택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뭐 30만 원 나오시던 분이 40만 원이 부과될 것 같으면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뭐 360만 원을 건강보험료로 절약하는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뒤에서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방법은 마지막으로 재취업하는 겁니다. 특별히 대기업 고소득 근로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 부과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3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부과되시는 분은 50만 원씩 이거 연금 소득밖에 없거나 아니면 너무 큰 부담이다. 이럴 경우에는 한 2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소득을 벌 수 있는 곳에 재취업을 하셔서 다시 4대 보험 가입자가 돼서 4대 보험 가입자가 되면 이 받으시는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50만 원이 아니라 뭐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재취업이라고 하는 부분 대기업 특별히 고소득 근로자였던 분들한테는 강력하게 권유드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역건강보험료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 재산은 부동산 중심의 부동산 성격이 있는 것에 따라서 부여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합산된 점수로 직접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들어서 조회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예시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나오는구나. 그리고 직장 건강보험료하고 비교해 가지고 내가 적으니까 그냥 내야지.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할까? 많아졌네. 그러면 회사 다닐 때 내던 보험료로 내 부담하던 것만 3년 동안 내야 되겠다. 아니면 다시 재취업해야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